민서연. 이름이 불리자 서연이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너는 코러스 파트에서 특별한 지시를 받을 거야.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미스 해리슨 선생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너는 립싱크만 해.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눈이 커졌어요. 예? 너희 목소리가 전체 화음을 해치니까 그냥 입만 뻥긋거려. 서연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당일 오케스트라의 전주가 울려 퍼졌고 첫 번째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입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어요. 화재 경보였습니다. 뭐야? 불이야?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 해리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떼복도에서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화재였죠. 밖으로! 모두 밖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갔어요. 운동장으로 나온 학생들은 여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공연을 보러 왔다가 대피한 어린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는 무서워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슴이 아팠어요. 순간 서연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서연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수라장이던 그곳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그 전에 서연은 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연이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아주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오후 햇살이 링컨 아카데미 음악실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7살 서연은 홀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가느다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죠. 쇼팽이 녹턴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탕! 불협 화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손이 떨렸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죠. 5년 전 브로드웨이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지우 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 속삭이는 목소리가 텅 빈 음악실에 터졌습니다.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니, 이것 좀 봐. 12살 서연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손에는 구겨진 전단지가 들려 있었죠. 지우는 소파에서 대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2살의 그녀는 이미 브로드웨이에 떠오르는 별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우리 서연? 지우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천 명이 관객을 울리는 그 목소리가 동생에게는 더욱 부드러웠죠. 레미제라블에서 어린 코제트 역을 뽑는데 나도 언니처럼 브로드웨이에서 노래하고 싶어. 서연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정말? 우리 서연이가? 응,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 언니가 무대에서 노래할 때 정말 천사 같았어. 서연이 말에 지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생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너라면 할 수 있어. 언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매일 밤이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낮에는 자신이 공연을, 밤에는 동생이 연습을 도왔어요. 서연이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맑아졌죠. 때로는 지우보다 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여기서는 좀 더 감정을 실어봐. 코제트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야. 이렇게 서연이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Castle on a Cloud.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지우는 동생이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연습이 계속될수록 지우의 얼굴에는 피로가 쌓였습니다. 오디션 일주일 전 극장 분장실에서였어요. 지우의 동료 배우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괜찮아?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괜찮아. 곧 서연이 오디션이거든. 매일 밤 연습을 도와준다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사라이 걱정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사라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다시 현재 서연은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은 건반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쾅! 음악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미스 해리슨이 들어왔어요. 50대의 음악교사는 언제나처럼 차가운 표정이었죠. 민서연.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이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수업 시간이야. 너의 개인 연습은 다른 곳에서 해. 미스 해리슨의 시선이 서연을 훑었습니다.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나가. 서연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피아노 위 사진도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죠. 음악실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미스 해리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우의 동생이라더니 재능은커녕. 서연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날카롭게 아팠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빨리 걸었을 뿐이었죠. 복도를 걷는 동안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애가 민지우 동생이래. 진짜 그 유명한? 근데 왜 노래 안 해? 서연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그저 빠른 걸음으로 학교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직 일하고 계실 시간이었죠. 서연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복도 끝 언니의 방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어요. 방 안은 5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벽에는 브로드웨이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악보들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토니상 트로피였습니다. 금빛 트로피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최우수 여우조 연상 민지우라는 글씨가 선명했죠. 서연은 트로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서연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참아왔던 것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야. 흐느끼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뉴욕이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5년 전 그날처럼. 그날 무대에서 쓰러진 그날처럼. 서연은 트로피를 꼭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감촉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언니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언니가 없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노래를 해야 해? 대답 없는 질문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또다시 움츠러들었어요. 그 소리는 5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언니가 쓰러진 그날, 모든 것이 멈춘 그날, 서연이 목소리가 사라진 그날을. 월요일 아침 링컨 아카데미의 게시판 앞이 붐볐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새로 붙은 포스터를 보고 있었어요. 2025년 봄학기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서연은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죠.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 역할 오디션이 이번 주 금요일이래. 나도 도전해볼까? 학생들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이 손이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랐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연아.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시카였습니다. 금발의 친구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오디션 포스터 봤어? 너도 지원할 거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빨리 저어서 목이 아플 정도였어요. 아니, 난 안 해. 왜? 너 정말 노래 잘하는데. 제시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했어요. 난 노래 못해. 거짓말.
지난번에 화장실에서 너가 흥얼거리는 거 들었어. 정말 아름다웠는데 순간 서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에서 무언가가 꽉 조여왔어요. 그건 그냥 서연아, 왜 숨기니? 너 목소리 천사 같아. 제시카의 말에 서연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천사, 사람들은 언니에게도 그렇게 말했었죠. 시간은 다시 5년 전. 오디션 전날 밤 서연은 거실에서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소파에 앉아 박자를 맞춰주고 있었죠. 좋아, 서연아. 내일이면 너도 브로드웨이의 일원이 될 거야. 지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언니 얼굴색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어요. 너무 창백했죠.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계속해봐. 지우가 미소 지었지만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지우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서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언니, 언니. 지우는 금세 의식을 되찾았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언니를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언니, 병원 가자. 제발.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지우가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죠. 언니, 그만하자. 나 오디션 안 볼게. 서연이 말에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하지만 언니가. 서연아. 지우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너가 무대에 서는 걸 보고 싶어. 언니의 간절한 눈빛에 서연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서 불안감이 커져갔지만요. 다시 현재 금요일이 왔어요. 서연은 오디션장인 강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는 피아노 소리와 노래 소리가 들려왔죠. 돌아가자. 마음속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시카가 팔을 잡아 끌었어요. 자, 들어가자. 내가 먼저 신청해뒀어. 제시카. 나는. 서연이 뒤돌아서려는 순간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미스 해리슨이 나왔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쳤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 민서연. 미스 해리슨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민지우의 동생이지? 내 언니 이야기는 참 안타까웠어. 서연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미스 해리슨은 계속 말했죠. 무리해서 동생을 도와주다가 쯔쯔. 그 혀를 차는 소리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시카가 화난 표정으로 나섰어요. 미스 해리슨, 그런 말씀은. 어머,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자, 오디션 보러 온 거면 들어와. 미스 해리슨이 몸을 돌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강당에 들어갔어요. 강당 안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올리비아였어요. 완벽한 금발의 날씬한 몸매,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올리비아는 이미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음, 올리비아 테일러. 미스 해리슨의 호명에 올리비아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그녀는 Somewhere를 선택했습니다. 올리비아의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높은 음도 정확했고 박자도 틀리지 않았죠. 하지만 뭔가 빠진 듯했어요. 마치 기계가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없었죠. 그래도 미스 해리슨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해, 올리비아. 역시 우리 학교의 스타야. 올리비아가 극이양양한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연을 지나치면서 작게 속삭였어요. 너가 설 자리는 없을 거야. 서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오히려 무언가를 깨웠어요. 다음, 민서연.
이름이 불렸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슨 노래? 미스 해리슨의 차가운 질문에 서연은 작게 대답했어요. 마리아요. 시작해. 피아노 전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처음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오래 갇혀있던 것이 풀려나는 것 같았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올리비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마치 정말로 마리아를 부르는 토니가 된 것 같았죠. 노래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곧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미스 해리슨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목소리는 언니를 닮았네. 그 한마디에 박수 소리가 뚝 끊겼어요. 미스 해리슨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프로가 아닌 학생 뮤지컬을 하는 거야. 넌 코러스. 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아팠어요. 예. 작은 대답을 하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제시카가 달려와 안아줬어요. 말도 안 돼. 내가 최고였어. 하지만 서연의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서연이 오디션 당일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아? 지우는 분장실에서 마틴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당연하지. 오늘은 내 특별한 날이잖아. 공연 끝나고 바로 올 거지? 그럼 내 오디션을 놓칠 순 없지. 지우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지만 언니를 믿기로 했어요. 2시간 후 레미제라블의 마틴의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지우는 팡틴 역을 열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래가 끝나갈 무렵 지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무대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안 돼. 조금만 더. 마지막 음을 간신히 마친 지우는 그대로 무대 위에 쓰러졌습니다. 쿵. 관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 스태프들이 달려왔고 커튼이 급히 내려왔죠. 구급차를 불러. 지우, 정신 차려.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은 오디션장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죠. 여보세요? 서연 양? 언니가 쓰러졌어요. 병원으로.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이후 서연은 다시는 제대로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를 잃은 죄책감이 목소리를 가둬버렸으니까요. 월요일 오후 3시 뮤지컬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당에는 오디션에 합격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연인 올리비아는 무대 중앙에서 다른 학생들과 웃고 있었죠. 서연은 코러스 멤버들과 함께 무대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죠. 미스 해리슨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대본이 들려 있었어요. 자, 모두 주목. 오늘부터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한다. 학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스 해리슨의 시선이 천천히 학생들을 훑었어요. 그러다 서연에게서 멈췄죠. 민서연. 이름이 불리자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예. 너는 코러스 파트에서 특별한 지시를 받을 거야. 이리 와.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미스 해리슨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너는 립싱크만 해. 순간 강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예. 내 목소리가 전체 화음을 헤친다. 그냥 입만 벙긋거려. 서연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눈물을 참았죠. 알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죠. 올리비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실력도 없으면서.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여 노래했지만 서연은 입만 움직였어요. 소리 없는 노래였죠. 마치 물속에서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Tonight, tonight. 코러스가 화음을 맞추는 동안 서연은 구석에서 입만 벙긋거렸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가슴을 찢었어요.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복도로 나와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죠. 야, 민서연. 뒤에서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한국인 학생이었어요. 다니엘. 같은 학년이지만 거의 말을 나눈 적이 없었죠. 왜 가만히 있어? 다니엘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피했어요. 미스 해리슨이 그래서 그냥 따를 거야? 너 진짜 잘하잖아. 오디션 때 들었어. 모두가 숨죽이고 들었다고. 다니엘의 말에 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난 노래하면 안 돼. 왜? 그냥 안 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니엘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야. 내 재능을 숨기는 거. 그 말을 남기고 다니엘은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홀로 복도에 남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5년 전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병실에서 지우가 누워 있었어요. 여러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죠. 서연은 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 서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어요.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죠. 내가 오디션 보겠다고 안 했으면 언니가 이렇게 말을 끝맺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지우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뜬 지우가 약하게 미소 지었죠. 서연아.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언니의 얼굴 가까이 귀를 가져갔어요.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아니야. 지우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서연아, 들어봐.
지우의 손이 서연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노래는 우리의 선물이야. 하늘이 준 선물.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지만 지우는 계속 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 내 목소리로 세상을 위로해줘. 언니, 약속해. 서연아. 지우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언니를 위해서라도. 지우가 안도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삐.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들어왔고 서연은 밖으로 밀려났어요. 언니. 서연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서연은 빈 강당에 남았어요. 모두가 떠난 무대는 조용했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죠. 서연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텅 빈 객석을 바라봤어요. 언젠가 언니가 서 있었을 무대. 수많은 관객들이 환호했을 그곳. 작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텅 빈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기에 서연은 마음껏 노래할 수 있었죠. 하지만 노래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무대 아래에는 청소부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호세라는 이름표가 보였죠. 아, 죄송해요. 바로 나갈게요. 서연이 서둘러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지만 호세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계속해. 예. 노래의 말이야. 정말 아름다웠어. 호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나? 슬픈 노래가 아닌데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호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어. 그 말에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맞아요. 저는 용서받고 싶어요. 호세가 다가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누구에게? 언니에게. 하늘에 있는 언니에게. 서연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호세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언니는 저 때문에 저를 도와주다가. 아가씨. 호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한 일은 절대 헛되지 않아. 내 언니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야. 하지만 그리고 내가 노래를 숨기는 게 언니를 더 슬프게 하는 건 아닐까? 호세의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언니는 서연이 노래하기를 바랐으니까. 아가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어.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 호세가 청소 도구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 힘을 숨기지 마. 세상은 내 노래가 필요해. 호세가 떠난 후 서연은 혼자 무대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의 빛처럼. 서연은 다시 한번 작게 노래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슬픔만이 아닌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죠. 언젠가는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요? 언니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서연은 무대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때 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제시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어요. 서연아,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제시카, 혼자 있지 마. 같이 가자. 제시카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강당을 나섰습니다. 뒤로는 텅 빈 무대가 남았죠.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서연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채워질 그 목소리가.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4월의 따뜻한 아침, 햇살이 링컨 아카데미를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오늘도 무대 위에서 입만 벙긋거려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죠. 강당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학생들이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느라 바빴어요. 올리비아는 화려한 마리아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완벽해. 올리비아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웃었습니다. 서연은 구석에서 조용히 코러스 의상을 입었어요. 평범한 치마와 블라우스였죠. 다들 모여 미스 해리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무대 위로 모였어요. 마지막 리허설이다. 실수하는 사람은 용서 없어. 미스 해리슨의 시선이 서연을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특히 너, 민서연. 오늘도 립싱크만. 알았나? 예. 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전주가 울려 퍼졌고 학생들이 각자의 위치로 움직였어요. 서연도 코러스 대열에 섰죠. 첫 번째 곡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입만 움직였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어요. 화재 경보였습니다. 뭐야? 불이야? 학생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 해리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침착해. 대피 훈련일 수도. 그때 복도에서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화재였어요. 밖으로, 모두 밖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몰려갔어요. 무대 의상을 입은 채로 뛰어나가느라 더욱 혼란스러웠죠. 운동장으로 나온 학생들은 여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특히 초등부 아이들이 심했어요. 공연을 보러 왔다가 대피한 어린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죠. 엄마, 엄마, 무서워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선생님들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 초등학생이 눈에 들어왔죠.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아이는 무서워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으앙, 집에 가고 싶어. 서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자신과 겹쳐 보였거든요. 무서울 때 언니가 노래를 불러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서연을 바라보자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운동장에 퍼져나갔거든요. 맑고 투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천사가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우는 아이들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갑자기 가사를 바꿨어요. 한국어로요. 폭풍이 지나간 뒤에 목소리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 파란 하늘이 있어요. 운동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서연의 노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 마음속에서는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지우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중에도 언니는 서연의 손을 잡고 있었죠. 서연아. 숨이 가빴지만 지우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로. 세상을 위로해줘. 언니, 말하지 마. 힘들잖아. 서연이 울면서 말렸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꼭 기억해. 노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언니,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싶었는데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도 함께 울었어요. 부를게. 언니가 나으면 매일 불러줄게. 약속해? 응. 약속해. 지우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 현재 서연의 목소리는 이제 운동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어딘가 무지개 넘어 꿈이 이루어지는 곳. 눈물이 흘렀지만 서연은 계속 노래했습니다. 언니와의 약속을 지키듯이 새들이 무지개를 넘어 날아간다면 왜 나는 못 가나요? 노래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또 한 명. 곧 운동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아이들도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연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죠. 언니, 천사예요? 아까 울던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야. 그냥 노래 좋아하는 언니야.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서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목소리군요. 아, 감사합니다. 서연이 당황해하자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데이비드 골드먼입니다. 브로드웨이 프로듀서죠.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브로드웨이 프로듀서라니. 제 딸이 이 학교에 다녀서 공연을 보러 왔다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네요. 데이비드의 눈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이요.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했던 말과 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서연. 미스 해리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화가 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짓이야? 내가 노래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스 해리슨이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교장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손을 들어 미스 해리슨을 제지했습니다. 해리슨 선생, 지금 무슨 일인지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 이 학생은 방금 수백 명의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목소리 하나로요. 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녀는 서연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연 학생, 정말 고마워요. 당신의 노래가 모두를 구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운동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모두가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겨진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곧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서연의 노래가 만든 평화 속에 있었습니다. 제시카가 달려와 서연을 꼭 안았어요. 서연아, 정말 대단했어. 다니엘도 다가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본 것 같아. 서연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어딘가에서 언니가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 약속 지켰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다시 깨어났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서연아, 뉴스 봤어? 제시카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뉴스? 뉴욕타임즈야. 내가 헤드라인에 나왔어.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뉴스를 확인했어요. 민지우의 여동생. 침묵을 깨고 천사의 목소리로 돌아오다. 큰 제목 아래 어제 운동장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노래하는 모습이었죠. 기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데이비드 골드먼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5년 전 지우를 잃은 것은 브로드웨이의 큰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서연에게서 언니보다 더 깊은 영혼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이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보다 더 깊은 울림이라니.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교문 앞에 몰려 있었어요. 학생들도 웅성거리고 있었죠. 서연아, 교장실로 불려간 서연은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커다란 스크린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제시카가 제공한 영상이야. 교장이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연습 중인 서연의 모습이 있었어요. 립싱크만 하라는 미스 해리슨의 지시도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내 목소리가 전체 화음을 헤친다. 영상 속 미스 해리슨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뿐만이 아니야. 다른 학생들의 증언도 있어. 한 학생이 나섰습니다. 아시아계 선배였어요. 미스 해리슨은 늘 아시아 학생들을 차별했어요. 실력이 있어도 주역은 절대 주지 않았죠.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조직적인 차별이 드러났어요.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미스 해리스는 즉시 해고되었고 학교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죠. 방과 후 서연이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서연. 뒤돌아보니 올리비아가 서 있었어요. 평소의 거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난처해 보였죠. 할 말이 있어. 미안해. 올리비아의 사과에 서연은 놀랐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나보다 잘한다는 거. 그게 더 미웠어. 올리비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어제 내 노래를 듣고 진짜 음악이 뭔지 알게 됐어.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많이 배웠어.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눴어요. 주말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언니가 잠든 곳이었어요. 하얀 비석 앞에 섰습니다. 민지우, 영원한 브로드웨이의 별이라고 적혀 있었죠. 언니. 서연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제야 알았어. 내가 노래를 포기하는 게 언니를 더 슬프게 하는 거였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숨지 않을게. 나의 목소리로 언니가 하지 못한 일들까지 할게. 서연은 언니가 좋아하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맑은 목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졌어요. 한 달 후 학교 뮤지컬이 재공연되었습니다. 이번엔 서연이 마리아 역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서연, 양, 데이비드 골드먼이었어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공연 끝나고 얘기 좀 할까요? 브로드웨이에서 준비 중인 새 작품이 있는데 서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커튼이 올라갔어요.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님도 계셨죠. 스포트라이트가 서연을 비췄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마음껏 노래했어요. 1년 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줄리아드 음악대학 합격을 축하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브로드웨이가 보였어요. 언니가 서 있던 그 무대들이. 이제 나의 목소리로 언니의 꿈을 이어갈게. 서연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세상을 위로할 서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17살 나이에 언니와의 슬픈 기억을 극복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알린 서연. 이같이 우리도 자신만의 극복해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요. 이 사연을 보면서 그 작은 것을 이겨내보는, 도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사연이 즐겁고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실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착하게 따라와! 서울 구경 시켜줄게! 싫어요, 놔주세요. 여대생이 팔을 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친구들도 무서워서 울고 있었죠. 문 밖에서 하윤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차가웠어요. 707에서 배운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하는 것. 7명의 이치, 무기소지 여부, 퇴로, 민간인 이치. 1초 만에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하윤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야? 또 너야? 어제 만났던 남자가 하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그를 무시하고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윤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을 놓아주세요. 동생? 아, 이 예쁜이가? 하! 남자들이 웃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놓아주세요. 경고? 너 정말 죽고 싶. 탁. 하윤이 전등 스위치를 껐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어요.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윤은 유령처럼 움직였어요. CQB, 근접 전투술, 좁은 공간에서 적을 제압하는 707의 특기였죠. 첫 번째 남자의 무릎 뒤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쓰러졌죠. 두 번째는 목을 조여 의식을 잃게 했죠. 세 번째는 팔을 꺾어 무력화시켰습니다. 뭐야? 불 켜! 어디 있어? 남자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이 들렸어요. 하지만 하윤은 이미 네 번째 목표로 향하고 있었죠. 15초, 단 15초 만에 7명 중 6명이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서연을 방패 사마벽에 붙어 있었어요.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죠. 가까이 오지 마! 하윤은 멈췄습니다. 불 켜! 당장! 하윤이 천천히 스위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안심했어요. 그 순간이었죠. 이 상황을 하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그리고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지 사연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아주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용에 더욱 빠져드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군용 배낭을 어깨에 맨 하윤은 버스에서 내려섰습니다. 8년 만에 고향이었죠. 청송군진 보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윤에게는 모든 것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그늘 아래 늘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들도 보이지 않았죠. 하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익힌 습관이었어요. 주변을 살피며 걷는 것,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것. 이상해. 마을 입구 공터에 검은색 고급 외제차 세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서울이었죠. 이런 차들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어요. 하윤이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하윤아,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김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밝은 표정이 아니었죠.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래, 할머니 때문에 왔구나? 병원에 계시는데 조심해서 다녀. 왜 조심해야 하는지 하윤은 묻고 싶었지만 아주머니는 이미 슈퍼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죠. 하윤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재래시장을 지나갔습니다. 평일 오후면 북적여야 할 시장이 텅 비어 있었죠.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몇몇 상인들만 불안한 눈빛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하윤이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8년간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며 익힌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죠. 마을 중심가로 접어들자 청송다원이 보였습니다. 5년 전에 생긴 마을 유일의 카페였죠. 대형 유리창 너머로 안희원이 들여다 보였어요. 그리고 하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카페 안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가득했어요. 15명쯤 되어 보였죠. 그들은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여종업원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봐, 아가씨. 서울 남자가 어떤지 보여줄게. 시골 아가씨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가르쳐 줄게. 추잡한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통해 밖까지 들렸습니다. 하윤이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진정해. 아직 상황 파악이 먼저야. 심호흡을 했습니다. 707에서 배운 대로 감정을 다스렸죠. 하지만 가슴 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윤은 조용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 아. 카운터에 있던 젊은 여성이 하윤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군복 차림에 하윤을 본 남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렸죠. 뭐야, 군인이네? 여자, 군인? 재밌겠는데. 한 남자가 일어서며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건들거리는 미소가 가득했죠. 담배와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군인 아가씨,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왔어? 하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왔을 뿐입니다. 커피, 하하하. 남자가 크게 웃었어요. 다른 남자들도 따라 웃었죠. 들었어? 커피 마시러 왔대. 귀엽네. 야, 너희들 자리 좀 비켜. 군인 아가씨랑 얘기 좀 해야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윤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눈빛도 변했죠. 8년간 생사를 넘나들며 단련된 전사의 눈이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 아니요, 존댓말했습니다. 이제 비켜주시겠어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죠.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하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죠. 형님, 그만하세요. 뒤에서 다른 남자가 말렸습니다. 군인한테 손대면 큰일 나요. 특히 여자 군인은 더요. 남자는 씩씩거리며 물러났어요. 오늘은 봐준다. 하지만 다음엔 조심해. 이 마을은 이제 우리 구역이니까. 하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운터로 걸어가 커피를 주문했죠. 아메리카노 하나요? 종업원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태극파라고. 서울에서 온. 종업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남자들이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유는 커피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 속 분노는 더 커졌지만 지금은 할머니를 만나는 게 먼저였죠. 병원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작은 종합병원이었지만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곳이었죠.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서연이었어요. 하윤이 사촌 동생이자 간호대학생이었죠. 서연은 뛰어와 하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어때? 서연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많이 편찮으셔. 폐렴이 심해서. 그런데 언니, 혹시 마을에서 이상한 사람들 못 봤어?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 봤구나. 태극파라는 조직이야. 일주일 전부터 마을에 나타났어. 땅을 싸게 사려고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어. 하윤이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협박? 응. 특히 여자들한테는 정말 무서워. 경찰도 오지 않아. 태극파가 뭔가 손을 쓴 것 같아. 하윤은 서연이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왔잖아. 언니가 뭘 할 수 있어? 그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하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707 특수임 무단중위.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원. 그런 자신을 서연은 모르고 있었죠. 할머니 먼저 뵙자. 가자. 병실로 향하며 하유는 생각했어요. 3개월 후 저녁 마지막 휴가를 조용히 보내려 했는데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았죠. 병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보였어요. 마니아 위신 모습에 하윤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하윤이.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하윤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유는 알고 있었죠. 이 어둠 속에서 곧 폭풍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태극파, 그들은 잘못된 마을을 건드렸죠. 707 특수임 무단위 전사가 지키는 마을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하유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알려준 비상마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회관 앞은 이미 주민들로 가득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유는 조용히 뒤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죠. 자,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장님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모두 아시다시피 태극파라는 조직이 우리 마을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장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손에 든 종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우리 마을 전체 토지의 70%를 시세의 10분의 1 가격에 팔라고 합니다.
회관이 술렁였어요.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죠. 그게 말이 됩니까? 도둑 놈들이 따로 없네. 이장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대규모 리조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장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불법 도박장을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하윤이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한 땅 투기가 아니었어요. 더 큰 범죄 조직이 계획이 숨어 있었죠. 경찰은요? 신고는 하셨습니까? 한 주민이 물었어요.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더군요. 순간 하윤이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곳. 그곳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707에서 나라를 지켰던 하윤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주민들은 한숨을 쉬며 흩어졌어요. 하윤은 이장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장님, 저 강하윤입니다. 기억하시죠? 아, 하윤이구나. 군대에 있다고 들었는데 곧 저녁이에요. 이장님, 태극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장님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심해야 해. 그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야. 특히 여자들한테는. 그때였습니다. 하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죠. 언니 지금 어디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하윤의 온몸이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야? 청송다원의 태극파가 우리를 안 보내줘.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윤은 즉시 뛰기 시작했어요. 마을회관에서 카페까지는 500m. 하지만 하윤에게는 너무나 긴 거리였죠.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태극파 조직원 7명이 서연과 친구들 3명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서연의 팔을 잡고 있는 남자의 얼굴에는 추잡한 미소가 가득했죠. 자, 착하게 따라와. 서울 구경시켜줄게. 싫어요. 놔주세요. 서연이 팔을 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친구들도 무서워서 울고 있었죠. 하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차가웠어요. 707에서 배운 것. 감정에 휘둘리면 진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행동해야 한다. 7명의 위치, 무기 소지 여부, 퇴로, 민간인 위치. 0점 만에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뭐야? 또 너야? 어제 만났던 남자가 하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그를 무시하고 카운터로 걸어갔죠. 그리고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남자가 다가왔어요. 하윤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 동생을 놓아주세요. 동생? 아, 이 예쁜이가? 하하하. 남자들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멈췄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변했으니까요. 전사의 눈, 죽음을 넘나든 자의 눈이었죠. 마지막 경고입니다. 놓아주세요. 경고? 너 정말 죽고 싶. 탁. 하윤이 전등 스위치를 껐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어요.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윤은 유령처럼 움직였어요. CQB 근접 전투술. 좁은 공간에서 적을 제압하는 707의 특기였죠. 첫 번째, 남자의 무릎 뒤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비명과 함께 쓰러졌어요. 두 번째는 목을 조여 의식을 잃게 했죠. 세 번째는 팔을 꺾어 무력화시켰습니다. 뭐야? 불 켜. 어디 있어? 남자들의
혼란스러운 외침이 들렸어요. 하지만 하유는 이미 4번째 목표로 향하고 있었죠. 15초, 단 15초 만에 7명 중 6명이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자는 서연을 방패 삼아 벽에 붙어 있었어요.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죠. 가까이 오지 마. 인연 죽는다. 하유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불 켜. 당장. 하윤이 천천히 스위치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자는 안심했어요. 그 순간이었죠. 하윤이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창문에 던졌습니다. 챙그랑. 남자가 반사적으로 소리 나는 쪽을 봤어요. 0점 빈틈. 하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고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칼이 떨어졌고 이어진 무릎 차기에 남자는 쓰러졌죠. 하윤이 불을 켰습니다. 카페 바닥에는 7명의 남자들이 신음하며 누워 있었어요. 서연과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 채 하윤을 바라봤죠. 언니, 어떻게? 하윤은 서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리고 쓰러진 남자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24시간 내에 이 마을을 떠나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최후 통첩이에요. 간신히 의식을 되찾은 남자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누구야?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강하윤 중입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707,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리고 이 마을은 제 고향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하윤은 서연과 친구들을 데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었죠. 그날 저녁 한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수부대여 군대 조폭 7명.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어요. 댓글도 쏟아졌죠. 진짜 707이래요. 혼자서 7명을. 대박. 우리 마을의 영웅. 하지만 하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태극파는 더 큰 조직의 일부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병실에서 할머니가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됐구나.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창밖으로 어두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느꼈어요.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8년간 나라를 지켰던 그 본능이 이제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최상층.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회장실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죠. 태극파 애들이 당했다고? 최진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청룡회 회장. 조직원 500명을 거느린 거대. 조직의 수장이었죠. 예, 회장님. 여자, 군인 하나한테. 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진혁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여자 군인 707이라고? 그렇습니다. 탁. 최진혁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재떨이가 바닥에 떨어졌죠. 부하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진혁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청송마을. 그 여군에 대해 조사해. 모든 것을 파헤쳐. 알겠습니다. 부하가 나가자 최진혁은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청송에 30명 더 보내.
그리고 할머니가 입원했다던 병원 찾아봐. 전화를 끄는 최진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707이든 뭐든 가족을 건드리면 꺾이게 되어 있어. 한편 청송 마을의 하유는 불안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어요. 새벽 4시 하유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8년간의 특수부대 생활이 만든 본능이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창밖을 내다본 하윤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낯선 차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죠. 할머니를 노리는 건가? 하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 진정했어요. 침착해.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해. 하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번호를 눌렀죠. 여보세요? 팀장님, 저 하윤입니다. 하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김태준 소령, 707 특수임무단 팀장이었죠. 하윤과 함께 수많은 작전을 수행한 전우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윤이 상황을 설명하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알았다. 6시간 안에 도착한다. 준서와 민호도 데려갈게. 감사합니다. 팀장님. 가족 일이잖아. 당연한 거야. 전화를 끄는 하윤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감시자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죠. 좋아. 게임을 하고 싶다면 해주지. 오전 10시 청송 버스터미널에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김태준 소령, 박준서 중사, 이민호 하사, 모두 707 특수임무단 최정 예요원들이었죠. 하윤, 태준이 손을 들었어요. 하윤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팀이잖아. 그런데 진짜 조폭들이 설치고 있어? 준서가 물었어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태극판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는 청룡회인 것 같습니다. 청룡회. 그 유명한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청룡회는 군에서도 주시하는 거대 범죄 조직이었으니까요. 일단 숙소로 가죠. 거기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하윤이 준비한 숙소는 마을 외곽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었죠. 자, 이게 제가 파악한 정보입니다. 하윤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청룡회 조직도가 떠 있었죠. 어떻게 이런 걸 마을 주민분들이 보아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제압한 놈들 핸드폰에서도 정보를 얻었죠. 태준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하윤이야. 그래서 계획은? 먼저 그들의 진짜 목적을 밝혀야 해요. 단순 땅 투기가 아닙니다. 하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청송 마을 지도였죠. 이 마을의 위치를 보세요. 완벽한 밀수 루트예요. 준서가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 놈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용서할 수 없지. 그때 민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수상한 차가 있어요. 검은색 세단이 펜션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하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우리를 찾았네요. 예상보다 빠른데? 어떻게 할까? 태준이 물었어요. 하윤의 눈이 반짝였죠. 심리전을 시작하죠. 그날 밤 청룡회 조직원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 유리에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들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되고 있다. 청송을 떠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707이 지켜보고 있다. 조직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진혁에게 보고가 올라갔어요. 뭐, 차에 메시지가? 예, 회장님, 30대 모든 차량에 CCTV는 아무것도 안 찍혔습니다. 마치 유령같이 최진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분노가 끓어올랐죠. 707, 정말 대단하군.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최진혁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그래. 그 물건 말이야. 이번 주에 청송으로 가져와. 뭐, 위험하다고? 상관없어. 그리고 최진혁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그 역은 할머니가 있는 병원. 우리 쪽 의사 1명 심어둬. 한편 하윤과 팀원들은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약 거래 현장을 잡아야 해요. 하윤이 지도를 가리켰어요. 제 추측이 맞다면 이번 주 안에 큰 거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아? 청룡회가 갑자기 인원을 늘린 건 이유가 있어요. 뭔가를 지키려는 거죠.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네. 그때 하윤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죠. 언니, 할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졌어.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설마 그들이? 지금 갈게. 하윤이 뛰쳐나가려 하자 태준이 잡았습니다. 하윤, 침착해. 함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이미 하윤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태준이 하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혼자가 아니야. 준서와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있잖아. 하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청룡회,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4명의 전사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폭풍은 청룡회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하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병실 앞에는 낯선 의사가 서 있었죠. 할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악화되셨습니다. 원인을 모르겠네요. 하윤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의사의 눈빛에서 거짓을 느꼈으니까요. 태준이 조용히 하윤의 팔을 잡았어요. 일단 할머니를 보자. 병실 안에 할머니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그때 서연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상해. 아까까지 괜찮으셨는데. 그 의사가 주사를 놓고 나서 하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죠. 준서가 재빨리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5분 후 돌아와 보고했어요. 맞아요. 저 의사 지하 주차장에서 청룡회 조직원과 통화했습니다. 하윤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들이 먼저 선을 넘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이제 우리도 규칙 없이 간다. 그날 밤 하윤은
혼자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니, 혼자인 것처럼 보였죠. 미행하던 청룡회 조직원 둘이 하윤을 따라갔어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걸렸네. 하윤이 돌아섰어요. 미행자들이 당황했죠. 뭐야? 알고 있었어? 다음 순간 그림자 속에서 준서와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미행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자, 이제 얘기해 볼까요? 하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가 시켰죠? 할머니한테 뭘 한 거예요? 우린 몰라. 탁. 하윤이 남자의 무릎을 정확히 가격했어요. 비명이 터져 나왔죠. 다시 물을게요. 누가 시켰어요? 최진혁 회장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어요. 오늘 새벽 3시 큰 거래가 있어. 북한에서 물건이 들어와. 어디서? 청송읍 폐쇄된 나이트클럽 블루문이야. 하윤은 태준을 봤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새벽 2시 30분. 4명의 그림자가 블루문 나이트클럽 주변에 포진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청룡회 조직원 30명이 경계를 서고 있었어요. 각자 위치 확인. 태준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습니다. 2번 위치 확인. 3번 위치 확인. 4번 위치 확인. 하윤은 건물 뒤편에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흡은 고요했죠. 3, 2, 1점 시작. 동시다발적으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윤은 뒤쪽 비상구로 침투했어요. 경비 2명을 소리 없이 제압했죠. 동시에 태준은 정문으로, 준서와 민호는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707의 전사들은 유령처럼 움직였어요. 5분. 단 5분 만에 1층의 조직원 10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하윤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에서는 총성이 들렸죠. 젠장, 저기다. 어디야? 어디 있어? 혼란에 빠진 조직원들. 하지만 707 대원들에게는 쉬운 상대였어요.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번쩍. 으악, 안 보여. 그 틈을 타 하윤이 돌진했어요. 근접전 투술의 정수를 보여줬죠. 팔꿈치, 무릎, 주먹. 모든 것이 무기가 되었습니다. 10분 후 2층도 정리됐어요. 이제 3층이었습니다. 최진혁이 있을 곳이었죠.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 하윤이 말했어요. 태준이 걱정스럽게 봤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조심해. 하윤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최진혁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707의 영웅. 최진혁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할머니한테 한 짓 용서 못해요. 하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아, 그 늙은이 말이야? 걱정 마.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시키면 언제든 해독제를 줄 수 있지. 하윤의 눈빛이 불타올랐어요. 조건이 뭐죠? 간단해. 여기서 조용히 사라져. 그럼 할머니는 살 거야. 최진혁이 웃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웃음이었죠. 하지만 하윤도 웃었어요. 한 가지 잊으신 게 있네요. 전 혼자가 아니에요. 그 순간 창문이 깨지며 태준과 준서,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최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가. 그리고 하나 더. 하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죠. 방금 한 말 다 녹음했어요. 할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자백이죠. 최진혁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인연이. 하지만 하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전하며 날린 발차기가 최진혁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최진혁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죠. 너 같은 년이 감히 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에요. 하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지키는 손녀이기도 하죠. 쿵. 하윤의 무릎이 최진혁의 턱을 올려쳤어요. 최진혁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정원이다.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라. 태준이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 맞춰. 잘 왔네. 하윤은 쓰러진 최진혁을 내려다봤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할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죠. 국정원 요원들이 들어와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는 마약 거래 장부가 발견됐어요. 북한, 중국과 연결된 거대한 조직이었죠. 강하윤 중위님, 국정원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덕분에 국제마약 조직을 잡을 수 있게 됐어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저 가족과 마을을 지켰을 뿐입니다. 새벽 5시. 하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는 이미 체포됐고 새로운 의료진이 할머니를 치료하고 있었죠. 독소는 거의 빠졌습니다. 곧 깨어나실 거예요. 의사의 말에 하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빨리. 태준이 하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준서와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다 끝났어. 마을도 안전해졌고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윤은 알았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청송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재래시장엔 활기가 돌아왔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죠. 하윤은 할머니 병실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많이 회복되셨어요. 뺨에도 혈색이 돌아왔죠. 우리 하윤이가 큰일을 했다며? 할머니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겸손은 온 마을이 다 아는데. 할머니가 하윤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하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칭찬이 그 어떤 훈장보다 값졌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어요. 언니, 밖에 기자들이 또 왔어. 하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청룡회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하윤은 일약 스타가 됐어요. 여전사, 마을의 수호자 같은 별명도 생겼죠. 또 인터뷰하래? 응. 언니, 진짜 유명해졌어. 우리 학교 애들도 다 언니 팬이야. 서연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죠. 강하윤 중위님?
네.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 센터장 박민수입니다.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국정원 대테러 센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조직이었으니까요.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윤은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우리 센터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박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번 작전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혼자서 상황을 파악하고 팀을 이끌고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죠.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707에서의 경력도 완벽하고요. 무엇보다 박민수가 잠시 멈췄어요. 국민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진짜더군요. 하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개월 후 저녁이시죠? 그때 우리 센터로 오세요.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녁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박민수가 떠난 후 하윤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송의 푸른 산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 뛰놀던 들판, 할머니와 함께 걸었던 길들이 보였죠. 더 큰 무대라. 솔직히 마음이 끌렸습니다. 707에서 8년,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역시 여기 있었네. 팀장님. 태준이 하윤 옆에 섰습니다. 국정원에서 제안 받았다며? 예. 어떻게? 나도 받았거든. 대테러 센터 교관직. 하윤이 놀라서 태준을 봤어요. 태준은 미소를 지었죠. 같이 가면 어때? 거기서도 한 팀이 되는 거야. 순간 하윤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가 났어요. 준서와 민호는요? 걔들도 각자 길을 찾았어. 준서는 경찰 특공대, 민호는 해군 UDT로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마을회관에서는 환송회가 열렸어요. 주민들이 하윤과 707팀을 위해 준비한 자리였죠. 정말 고맙습니다. 이장님의 인사에 박수가 쏟아졌어요. 우리 마을을 구해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카페 청송다원의 젊은 사장님도 왔어요. 그날 정말 영화 같았어요. 덕분에 저희가 무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죠. 이거 별건 아니지만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이 마을을 지켰던 국군 장병들의 사진이었어요. 그때도 군인들이 우리를 지켜줬지. 이번에도 그랬고 당신들은 진짜 영웅이야.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많은 것을 느꼈다. 군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8년 전 707에 들어갈 때는 그저 강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진짜 강함은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3개월 후 하윤은 군복을 벗었습니다. 저녁식에는 할머니와 서연 그리고 707 동료들이 모두 왔어요. 중위 아니 이제 하윤 씨. 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준비됐어?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일주일 후 하윤은 서울로 향했어요. 국정원 대테러센터.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죠. 강하윤 요원 환영합니다. 박민수 센터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준비되셨죠? 예. 하윤의 대답은 힘찼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였죠.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지킬 수 있어. 하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청송에서의 경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새로운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혜연이었습니다. 언니, 국정원 신규 요원 선발됐다며? 아직 훈련 중이야. 그래도 대단해. 우리 언니가 진짜 영웅이야. 하윤은 웃었어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야. 전화를 끊고 하윤은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시가지 대테러 작전. 하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시작이다.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 새로운 전사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들도 움직이고 있겠죠. 하지만 하윤은 두렵지 않았어요. 707에서 배운 기술, 청송에서 깨달은 사명감,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강하윤, 이제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즐거우셨나요? 하윤의 정의감에 아직 정의감이 살아있을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